근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초미의 관심이라고 보는데 이 지점은 김영건 전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이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선거를 했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기간 좋은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현재 윤심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꼭 국민의힘이 왕당파와 개혁파의 갈등처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다른 후보들 그 원희룡, 나경원 이런 후보들하고 생겼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 왕당파와 개혁파의 역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큰 관심과 과제일 거라고 봐요. 박 실장님께 약간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후보 당대표 되면 곧바로 대통령실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김용태 의원 말고도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김민건 전 의원은 왕당파 그다음에 개혁파 사이에서의 어떤 전면적인 대변환 격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좀 진짜 복잡한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왕당파 이런 이제 규정이 나오면 사실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구중궁궐에 있는 권력 다툼인데 누구도 아마 대통령도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누구하고 척졌다, 한동훈과는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모든 추측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들은 제가 보기에도 말하는 당사자를 또 굉장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위치에서 유리한 입장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막 정치권에 퍼뜨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레임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레임덕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등장 이전에 레임덕이 이제 시그널이 온 거죠. 시작이 된 거죠. 아니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상대 야당에게 300석 중에 192석을 준 게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인데 그건 당연히 레임덕의 시작에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 법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상대가 공격해오는 거 지금 막기가 바쁘잖아요. 그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한 통치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건 솔직히 좀 의문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레임덕이 원이 아니는 것은 좀 하나만한 얘기 같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레임덕은 김용태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충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국민의힘 자체로 봐서는 집권할 여지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이 만약에 2인자가 없다면 미국에 지금 민주당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우왕좌왕하는데 해리스가 왔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랑 그나마 미래 권력이 있다는 게 차라리 좋은 것이고 돌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레임덕이라는 건 진짜 레임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의 레임덕 언제부터느냐. 제가 보기 이래요. 자리를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 레임덕이 와요. 대통령이. 그게 뭔가 하면 임기 3년 4년 지나서 이제 내가 이 대통령 밑에 있을 때 내한테 장관 자리 무슨 감사 자리 이런 등등 이것이 이 사람의 기대기가 어렵다 했을 때 그게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레임덕이.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야심차게 대표 수락연설도 하고 했는데 대표 임기 시작하는 첫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대표님 권한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부에 있는 김웅 의원은 이거는 항명이다 거의. 예. 윤리비 회부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라고 보십니까? 윤심과 다른 선거 결과가 왜 나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한 것에서부터 권력의 누수는 시작됐다. 그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죠. 그런데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는 전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말은 여야가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엔 다시 또 만나지도 않고 그 변화하지 않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번에 윤심과 다른 한동훈이라는 체제를 들어세움으로써 또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과 당심이 한마음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온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당대표가 왜 들어오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에 하던 대로 왕당파 중심의 정치를 밀고 나가겠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당장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저는 이게 원내대표 직할 체제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전당대회의 표심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체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우리 김영건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일보한 측면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래 권력의 어느 정도 부분 한동훈 당대표가 뭐 꼭 대선에 나갈 것이다 아니다 이건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아이콘을 지금 새롭게 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정부에서 지금 뭔가 실수하는 부분을 한동훈이 좀 만회해 줄 수 있다는 리에정 윤활유로서 지금 어떤 대표로서 지금 뭐 옹립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 점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 것이고 당의 진로를 위해서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아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야 왕당파가 어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 길로 간다면은 그건 당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죠. 그리고 그 길로 갔어도 되지 않을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모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레임덕은 계속 진행되면 가면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또 더군다나 과거 역대와 상황이 다른 그때 야당을 마주한 상황에서 당내 분란까지 일어난다. 아니 정치를 그럼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필이면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선거할 때 슬로건이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2조가 제1야당, 제2야당 대표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꼴입니다. 이 3인의 관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박 실장님. 글쎄요. 세 분 다 법조인이죠, 일종의. 일종이 아니고 법조인이죠. 뭐 조국 장관, 조국 대표는 고시는 안 했으니까 글쎄 법률 담당, 네, 헌법 담당, 네, 뭐 법, 교수였으니까 네. 법을 전공했다. 법률가에 법률가, 예, 법조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을 하시는 분들은 성패가 분명하잖아요. 네. 판결, 유무죄 판결 이런 데 많이 익숙할 텐데 그 점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구도다. 정치적 유도리가 없을 정치적 여지가 별로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뭐 있다. 철학을 전공했다든가 네. 저처럼 좀 정치학을 전공했다 이러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통찰력이 뭐 가미되고 이럴 텐데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올라 나싱으로 보니까 유무죄로 보니까 내가 길티냐 나 길티냐 나는 무죄다 유죄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중한테는 굉장히 협인력이 있을 수 있죠. 승부를 가르는 거는 듯이 나오니까. 근데 별로 썩 좋은 구도는 아니다 이런. 네, 법조인이 뭐 중요한 그 포인트고 법을 만드는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살짝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과잉돼 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정치가 법정 싸움의 장처럼 전환될 가능성이 새 대표의 특징으로 볼 때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김명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표가 그 우원식 국회의장 찾아뵀잖아요. 야당 대표들도 당연히 찾아갈 거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왔는데 능력을 보여야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2조 심판을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 뭐 심판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있고 야당 대표들이 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표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받은 대표들이니까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강력한 야당이 자꾸 그 한동훈 특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 본인 사법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일각에서는 전망도 하는데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웃으시는데. 사법 리스크 그 조에 제가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 조에 제가 보기에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글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훨씬 더 뭐 정확한 용어일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 정도 리스크를 탈출할 수 있다고는 제가 능력은 있다고 봐요. 모두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법률가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그 본인의 좀 상대에 대한 그 약점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야당이 조금 살짝 두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만약 한동훈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면서까지 차기 권력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지금 집단적인 공격에 탄핵을 비롯해서 그죠? 그런 부분에 한동훈 자신이 완전 분골 제신의 입장으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뭐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그건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다시 등장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좀 흥미롭게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네. 정치력이 조금 더 보완되면 무서운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두 분 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덕담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한동훈 특검을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신당도 그렇고 그것을 전면에 꺼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두 분이 조금만이라도 지혜롭다면 지금 그걸 꺼내서 쟁점화 시킬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은 칼집 속에 넣어놓고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밀월 기간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걸 불쏘시개 삼아서 떨어져가는 지지 동력을 확보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 보인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그게 정당이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조국 교수를 좀 아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읽거든요. 그렇게 그 낮은 수로 지금 이제 새로 대표가 돼서 왔는데 거기다가 특검부터 들이밀어 갖고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항상 그 정치 선거 결과만 나오면 국민은 늘 옳다고 그러고 국민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 그러는데 왜 그 선거 결과로 진행되는 일들에 항상 국민은 고통받는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추상적인 국민의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예를 들면은 물론 뭐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겠지라는 생각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겠지만 조국 혁신당 자체가 지금 보면은 솔직히 굉장히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층이 고유해. 한 9%, 10%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데 뭐 한동훈을 탄핵하라. 뭐 이런 뭐 유의 지지가 너가 그 친구들 수사해서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에 일사불란하게 그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이 고심스러운 지점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왜 조국 신당이 나오게 됐는가? 그것은 조국 신당이 선거 때 내걸었던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그 국정 기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만. 그것이 조국 정당의 출현을 배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정도 다른 결의 정치, 대한민국 보수 정치 전체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도 지금 당장 한동훈을 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